여러분, 팔꿈치 부딪혀서 아플 때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신기하게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진통제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팔꿈치가 아픈 걸 알고 거기 가서 통증을 없애주는 걸까요? 마치 마법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이거든요. 오늘은 진통제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약을 삼키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두통약이나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그게 식도를 통해 위장으로 내려가죠. 위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곳이라서 산성이 엄청 강한데 여기서 약이 녹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녹은 약 성분은 소장으로 이동하고 소장벽을 통과해서 혈관 속으로 흡수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1차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간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인 게 약이 특정 부위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혈액이 가는 모든 곳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픈 곳에 통증만 없어지냐고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잘못된 건데, 왜냐하면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위에서 직접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팔이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실제로 통증을 만들어내는 곳은 우리 뇌입니다. 좀 신기하죠? 그럼 통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 곳곳에는 COX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게 통증과 염증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손상된 세포들이 여러 가지 물질을 방출하는데 그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COX는 이 아라키돈산을 만나면 바로 반응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꿔버리거든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문제의 시작인데 이게 우리 몸의 신경 말단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전기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 전기 신호가 신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뇌는 이 신호를 받아서 아, 무릎이 아프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부위에 염증을 일으켜서 붓게 만들고 빨갛게 만드는데 이게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과정이기는 한데 아프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뇌가 통증 신호를 받으면 뇌 자체에서도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뇌에도 COX가 있어서 또다시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하는데 이게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메아리처럼 통증이 증폭되는 거죠. 원래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통증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된 거예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냐고요? 사실 이건 진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다쳤을 때 통증을 강하게 느껴야 그 부위를 보호하고 움직임을 제한해서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통증이 약하면 계속 움직이다가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일부러 통증을 증폭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의 목표는 바로 이 뇌에서 일어나는 통증 증폭 과정을 막는 겁니다. 약 성분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COX 효소를 만나면 그 자리에 딱 끼어서 막아버리거든요. 마치 구멍을 막는 플러그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진통제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뇌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문제는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뇌로 가는 길목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특수한 방어막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까다로운 관문인데 마치 벽돌을 시멘트로 빈틈없이 쌓은 것처럼 세포와 세포 사이에 거의 틈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뇌피세포 주변에는 성상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들이 감싸고 있어서 2중, 3중으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혈액-뇌장벽입니다. 이 장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조직이거든요.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거의 재생이 안 됩니다. 간이나 피부는 다쳐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데 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진화 과정에서 뇌를 극도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발달시킨 거죠. 혈액 속에는 영양분도 있지만 세균, 바이러스, 독소, 노폐물 같은 해로운 것들도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뇌로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진통제는 어떻게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혈액 뇌장벽을 통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한 운반 단백질을 이용하는 건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뇌가 꼭 필요로 하는 물질들은 전용 운반체가 있어서 셔틀처럼 실어 나르거든요. 두 번째는 능동수송이라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써서 강제로 통과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진통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질막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혈액 뇌장벽의 세포들은 결국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세포막은 지질, 쉽게 말해서 기름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물질은 이 지질막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물질은 지질막을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가 뇌로 들어가려면 기름 같은 성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자의 크기도 중요해요. 아무리 기름 같은 성질을 가졌어도 분자가 너무 크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400에서 500 정도까지는 통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 크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하를 띠는지도 중요한 요소예요. 전하를 띈 물질은 주변에 물 분자들이 달라붙어서 큰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작은 분자라도 물 분자들과 함께 뭉쳐 있으니까 크기가 커지고 물을 좋아하는 성질이 강해져서 지질막 통과가 어려워지는 거죠. 약을 설계할 때 과학자들은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합니다. 뇌로 약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기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전하를 띠지 않는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진통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뇌에서 작용해야 효과가 좋은 약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됩니다. 혈액을 타고 뇌로 가는 혈관에 도착하면 혈관 벽에 지질막으로 스며들고 세포 안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혈액내장벽을 통과한 진통제는 드디어 뇌 조직에 도달합니다.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기관인데 신경세포가 수백억 개나 있고 그 사이사이에 지지세포들도 가득 차 있어요. 진통제는 이 복잡한 구조 속을 돌아다니다가 COX 효소를 만나면 거기에 결합합니다. 뇌에는 특히 COX 니을2라는 종류가 많이 분포하는데 이게 통증 증폭의 주범이거든요. 진통제가 COX2에 결합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통증 신호가 증폭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진통제가 뇌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약을 먹고 나서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대략 20분에서 30분, 간을 통과하고 혈액을 타고 뇌까지 가는데 또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진통제를 먹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야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진통제가 뇌에 도달해서 COX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뇌에서 만들어지던 프로스타글란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통증 증폭 과정이 멈추는 거죠. 손상 부위에서는 여전히 통증 신호가 올라오지만 뇌에서 증폭되지 않으니까 훨씬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통제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통증의 원인을 없애는 게 아니라 뇌에서 통증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진통제가 뇌에 들어간다고 해서 뇌의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OX라는 효소만 선택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죠. 뇌에는 수천 가지의 다른 효소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진통제는 그 중에서 딱 COX만 골라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도 생각이나 기억, 감정 같은 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다만 통증을 느끼는 부분만 억제되는 겁니다. 물론 진통제가 100% 다 뇌로 가는 건 아니에요.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일부는 뇌로 가고 일부는 다른 조직에도 분포합니다.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간에서 대사되어 분해되기도 하죠. 그래서 적절한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양을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해진 용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진통제가 뇌로 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통증의 진짜 주인공이 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 모든 고통은 결국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손상된 부위는 그저 신호를 보낼 뿐이고 그 신호를 받아서 해석하고 증폭시키는 건 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진통제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서 뇌에 도달하고 거기서 통증 증폭 과정을 차단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증을 줄이기 위해 먹었던 진통제 한 알이 이렇게 복잡한 여정을 거쳐서 작용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